본격 시즌2 새롭게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신병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더의 본격 시즌2 역시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요. 대동대학교 윤진한 총장님을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즌2 첫 번째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대단한 영광입니다. 새내기 같은 총장인데 예.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어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코너가 리더의 재발견입니다. 오늘 총장님을 좀 재발견해 볼 텐데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어떻게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갖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렸을 때 꿈은 뭐였나요, 총장님? 어렸을 때 꿈은 군수였습니다. 군수요? 예,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시골 면장이었었는데 네. 아버님의 직속 상관이 군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어 우리 아버님을 즐겁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어릴 때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표현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준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예. 아버지보다 더 높게 되려는 마음은 없으셨나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아빠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 네네. 뭐 이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또 이렇게 이력이 화려하세요. 의사로 쭉 지내 오셨는데 부산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기억에 남는 뭐 수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수많은 그런 환자를 거쳐갔지만은 특히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천신의 가족인데 그분은 500만 원 전세금에 월 4만 원 정도의 세를 내는 그런 아주 극빈자 가족인데 아들이 신부전이라는 그런 중환병을 앓아서 신장 이식을 받을 처지였는데 본인이 이 신장을 줄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 해도 병원비가 겁이 나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자, 보증은 내가 해줄게. 수술을 할 준비를 하시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것이 기사가 되어 나가서 독지가가 내가 전 치료비를 대겠다. 그렇게 되어서 그분이 완쾌되어 정말 아버지도 만족하고 아드님도 건강을 회복해서 잘 된 것을 저는 기억하는 그것이 특히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인연, 사람이 중요한데 그간의 세월 동안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죠.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맨 처음으로는 제가 저희 은사님 문호준 교수라고 제가 비뇨기과를 전공했을 때 나를 비뇨기과를 하게 하고 또 비뇨기과 의사로서 일본 대폰대학의 무부성 장학금으로 유학도 가게 해주신 그분이 뭐 제일 저로서는 기억 남는 인물이고 또 의사가 아닌 분 중에 한 분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부산에서는 큰 기업을 하신 고 김정태 태아 쇼핑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군대를 졸업하고 이제 나도 좀 더 돈을 벌여야 되겠다. 개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개업을 할 자리를 그분이 가진 서면에 건물이 있었는데 내가 이 건물을 좀 빌려주면 개업을 해서 내가 멋지게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난데없이 그분이 윤 박사 돈은 내가 개업을 해서 많이 벌이는데 당신은 교수가 되어서 정말 큰 인물이 되면 혹시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좀 후원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개업을 하지 않고 교수가 되어서 환자도 진료하고 또 의사를 가르치는 그런 의과대학의 교수가 된 것이 정말 오늘 이 시점을 내가 되돌아보면 그분의 그런 큰 제의가 없었다면 제가 돈은 혹시 또 많이 벌여서 그런 기업 의사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인생에 이렇게 보람된 인생이 되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의 인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싹을 알아본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모르겠어요. 네. 아니 좋은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은사님, 좋은 은사님을 만나셨고 또 주변에 좋은 기업하시는 분도 만나시고 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총장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 시절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에 또 다른 에피소드 탑 3까지는 아니어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또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제가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고 일본 대판대학에 교환 교수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주임 교수의 모교가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의 20주년 기념식에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같이 축하하러 온 자리에서 우연히 저도 하버드 같은 이런 훌륭한 대학에 한번 교환 교수로 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꿈을 키우셨군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일본인 은사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 교수에게 말씀을 드려서 기회가 되면 하버드 대학에 오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히 신장암 환자가 폐전이를 돼가지고 그야말로 말기암 환자죠. 그 환자에게 내가 신장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폐전이는 그 당시 한국에서 생산된 인터페론이라는 아주 훌륭한 약이 있어서 그 주사로 그 폐전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임상 경험을 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 교실원에게 마침 우연한 기회에 강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영어 실력이 시원찮아 가지고 훌륭한 사진 2장으로 이것은 수술 전, 이것은 수술 후 인터페론으로 완전히 치유된 케이스라는 그런 2마디 영어로서 그 분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는데 만약 그때 제가 영어를 잘했다면 얼마나 그분들에게 의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또 제 자신이 돋보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일생을 살아가는데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영어가 잘 안 돼서 좀 버벅거리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버벅거렸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비포 애프터 사진 2장만 갖고 가신 거죠. 수술 전, 수술 후. 말이 필요 없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나 그냥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 좀 나와 봤는데요. 학교 안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우리 학교의 하늘공원이라는 곳인데 우리 학교를 보면 앞쪽은 빌딩 에어리아, 뒤쪽은 그린 에어리아라고 이쪽에는 이제 그린 에어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공원 같은 곳이에요. 아무래도 의사시니까 건강 관리는 뭐 누구보다도 잘 하실 것 같은데 나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 그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건강관리라는 것은 의사는 환자를 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환자를 진료하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난 첫째로는 정원 가꾸기를 내 취미로 삼고 있어요. 내가 시골집에 시골집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나무에 올라가서든지 또 뭐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가꾸고 특히 소나무가 우리 집에는 많은데 그 소나무를 아주 모양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내 그 건강관리면서 취미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운동하는 것 이게
잘 먹고 네. 그다음에 운동을 잘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총장님 이력을 보니까 수필을 쓰셨어요. 예. 그리고 1년에 예. 2번 예. 또 잡지도 출간을 예. 하시고 예. 그쪽에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멋진 글을 쓰는 사람들을 예. 참 존경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그 소위 글 쓰는 재주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시기에 이제 의학 칼럼을 쓰고 또 그런 글을 쓰다 예. 보니까 어떤 분이 당신 꽤 글 쓰는 재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예. 자주 의학 칼럼을 쓰게 되고 또 한국 전립선 연구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예. 그것을 이제 운영하면서 1년에 2번 제가 잡지를 만듭니다. 네. 그 잡지를 만드는데 거기를 발간하면서 가끔 뭐 시도 써보고 네.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연말 되면 많은 사람이 이래 선물도 보내고 또 뭐 이렇게 연하장을 보내면 예. 나는 그 대답으로 뭐 이렇게 물건을 보내기도 곤란하고 해서 그렇죠. 항상 그 전립선 건강 잡지에다가 예. 내가 산에 가서 새 인사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시를 한 수 적어가지고 직접 그걸 쓰시는 내가 거. 예. 보내는 그런 제가 하나의 생활 태도를 가졌어.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수필도 쓰게 되고 뭐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뭐 수필 쓰시고 시 쓰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전을 집필하셨다고요. 이건 정말 글쓰기에 최고 난이도 아닙니까? 예. 어떻게 사전 쓰게 되신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어가 그 주어 나오고 마지막에 동사 나오는 게 비슷하고 네. 또 제가 영어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중국어를 보게 되니까 중국어도 또 비슷하다 구조가 그거는 또 오히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런 어떤 규칙을 보고 이 네 개 언어가 다 한자로 영향을 받았더라고. 특히 우리말 같은 경우는 70%가 한자어기 그렇죠. 때문에 이 한자만 잘하면 이 네 개 국어가 잘 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6년 동안 그거를 서로 네 개 언어가 한자와의 관계 또 영어와의 관계를 이제 연계해서 제가 다 언어 구사를 위한 한중일 사전이라는 거를 원고를 만드는데 한중일 사전. 네네. 네. 그래서 마침 내가 대동대학 총장이 되면서 뭐 기념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전을 발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아직 완성된 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가끔 내가 그 선물을 해보면 언어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그렇죠. 요새 최근에는 중국어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서로 한국, 일본어, 중국어는 서로 그 규칙만 잘 알면 쉽게 그 한자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내 사전을 통해서 되었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정 큰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항상 불행하게 생각하는 게 남편 남자 두 아들 뿐이고 그래서 항상 두 아들. 그래서 항상 자기 혼자만 여자고 이래서 1대 3이네요. 소위 말해서 남자들 세계에서 자기가 항상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큰애 그다음에 둘째가 결혼해서 이제는 남자 세 사람 여자 세 사람 이렇게 진영이 갖춰 균형 균형이 잡힌 그런 거 가족을 행사하고 있어요. 아직 참 내가 좀 불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직 손자가 없다는 거야. 아직. 손자도 없고 그게 내가 결혼한 지는 전부 다 한 3년, 1년쯤 됐어요. 아마도 다 전문인이기 때문에 좀 인생을 좀 즐기고 다음에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뭐 시아버지가 뭐 자꾸 손자 보자 싶다 아이 강요할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아주 내가 별로 불만이 없는데 그 점이 제가 조금 불만이 굳이 있다면 그거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카메라 한번 보시고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자, 우리 그 아들 그다음에 우리 새끼 둘이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나운서께서 소원을 말해보라 해서 나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좀 들었으니까 손자든 손녀든 나는 문제 삼지 않고 좌우한
나의 대를 이을 그런 후계자나 후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간곡히 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리더의 품격 시즌2 대동대학교 윤진환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를 좀 옮겨봤는데요. 인상이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행해 볼 순서는요, 지혜의 한 수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좀 들어보고 총장님이 상담해 주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좀 고민을 들어볼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데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산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 SNS 역시 보면 소통을 하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해 살아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역시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일지 총장님의 생각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 너무 제가 생각하는 SNS를 제가 안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SNS 그 자체를 즐기고 그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하는 것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이나 방송에서 영어 한마디, 일본어 한마디, 중국어 한마디 이런 것을 내가 매일 외우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SNS 잡다한 내 이야기하고 나무 이야기 듣고 시시콜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저런 데 귀중한 시간을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SNS에 대한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다 바꾸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일부분은 제 생각에 좀 동의하시면 그런 방향으로도 SNS를 활용하면 저는 대단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당한 SNS는 도움이 네네.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좋은 대학을 다니거나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질문은 굉장히 쉬웠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은 쉬운데 대답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비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약간은 부자가 되는 데는 비교육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내가 삼가하고 네. 정말 부자가 되는 길, 쉬운 길 하나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호텔 소믈리에 바리스타 학과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정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저는 만 시간의 이런 그 실습 이런 걸 내가 주장하는 사람인데 만 시간을 실습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전문가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적인 거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부자의 길이고 그 다음에 또 부자가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건 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자리에서는 네. 안 밝히시는 건가요? 네. 그건 왜냐면 상당한 기법이 요하고 또 약간은 트릭도 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건 다음에 이야기 드릴게요. 네. 여러분 잘하면 정말 부자 되는 길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래요. 제일 쉬운 길 오늘 하나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그냥 쫓아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법은 이 자리에서 말고 나중에 공개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개인적으로 좀 찾아가시면 알려주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걸로 하고요. 네, 이번에는 총장님께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토익이나 JPT가 좀 강화돼서 애들이 아침마다 좀 일찍 오고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국어를 강조하시는 이유와 또 총장님은 몇 개 국어를 구사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외국어는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의 학과들은 상당히 외국어가 필수인 학과가, 예를 들면 여러분 호텔 소믈리에 바리스타 학과를 봅시다. 영어를 잘하면 호텔 같은 데 취직을 할 수 있지만은 영어를 잘못하면 호텔 같은 데 취직할 수 없어. 자격 아예 원서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일반 레스토랑 뭐 그런 데 안 가겠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어를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그 위에 우리 대학에 있는 뭐 뷰티 아트, 그 다음에 간호학과, 이 모든 과들이 영어를 잘 하면은 새로운 직업의 길이 열리고, 지금 뭐 청년 실업 굉장히 문제죠. 제 생각에 영어만 잘하면 아주 쉬운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나는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외국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럼 당신은 얼마나 외국어를 많이 하느냐, 제가 잘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평생을, 지금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영어 1시간, 일본어 1시간, 중국 1시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완잡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투잡을 합니다. 아침 EBS 강의 들으면서 저는 내 건강을 위해서 폼 롤러 엑서사이즈라고 막대기 가지고 운동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이러는데, 아까 질문한 대로 뭐 내가 말하는 단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또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중입니다. 부끄럽게도. 네.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강조하는 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혜 한 수 함께 했는데요. 대동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